자, 우리가 앞 시간에 걸쳐서 뷰포트 운용 방법, 오브젝트 생성해서 이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체를 움직일 줄 알아야지 이 흥미도가 좀 더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면은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이런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원형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원형 테이블에 받침대, 다리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도형들 중에서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는 프리미티브 중에서 여기 있는 것은 다 지오메타리에 속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오메타리죠. 지오메타리 항목에 다 속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박스 뭐 이렇게 있죠. 우리가 다 만들어 봤는데 실린더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탑뷰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하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 선택 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원판이 만들어졌어요. 원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요. 이렇게 가로로 여러 개의 선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쉐이딩 모드라고 해요. 저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와이어 모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디폴트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쉐이딩이라는 컬러가 칠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컬러가 칠해져 있기는 있는데 이 선이 몇 개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축키 자, F4를 누르면은 이게 와이어로 바뀌어요. 그리고 쉐이딩으로 바뀌고 자, F4는 와이어와 쉐이딩을 교대로 보여주는 단축키고요. F3이 그렇고 F4는요. 쉐이딩에서 와이어가 보이죠. 그래서 F4를 누르면은 쉐이딩 상태에서 이 가로선, 즉 우리가 이제 엣지라고 와이어라고도 하는데 와이어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가 엣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엣지라고 나오는데 이런 와이어가 보이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게 F4 단축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쉐이딩 모드에서 F4를 눌러서 와이어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설정해 주고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F3, F4. 자, 그 다음에 이 물체를 한번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두껍다 또는 이게 너무 크다 또 이게 너무 각이 져 보인다 이런 것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물체를 수정할 때는요 만들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었어요. 첫 번째 크리에이터에서 만들었어요. 자, 크리에이터는 다 만드는 걸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근데 요 두 번째 가면요 모디파이라고 있어요. 모디파이는요 변형하는 데 관련된 기능들이에요. 자, 그래서 모디파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모디파이를 클릭하면은 이 물체, 즉 실린더 오브젝트를 변형할 수 있는 기본 메뉴들이 나옵니다. 기본 메뉴. 이거는요, 만약에 제가 스피어를 만들고 스피어를 변형하는 거 이거하고는 조금씩 달라요. 각각의 오브젝트에 적합한 형태의 변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에서 자, reduce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반지름 값이죠. 결국은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height 값은 높이죠. 높이. 자, 좀 납작하게 만들고 싶다. 두껍게 만들고 싶다. 좀 납작하게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그먼트라고 있습니다. 하이트 세그먼트, 캡 세그먼트라고 있어요.
이 세그먼트는요, 한번 수치를, 여기 버튼이 위에 방향이 있고 아래 방향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요, 와이어들이 줄어들고 많아지고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 세그먼트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다 없애버리죠. 이쪽으로는 세그먼트가 우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1로 자, 하이트 세그먼트는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캡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캡 세그먼트. 캡 세그먼트는 뭐냐면은 위쪽, 그죠? 여기 얼마나 세그먼트를 많게 만들 거냐. 면을 분할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1로 해놓겠습니다. 요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게 원형 테이블이 될 건데, 이 원형 테이블이 여기 각져 보이죠, 그죠? 이게. 자, 이 사이드 값이 18이면은 원형을 만드는데 18개의 꼭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은 이 사이드 값을 높여주면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 값을 한 3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탑뷰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자,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운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드 값이 올라가야 돼요. 자, 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리를 만들기 전에 자, 이 테이블 이제 윗판이 되겠죠. 그죠? 테이블 위쪽 면을 정확하게 000인데다 위치시킬게요. 0, 이것도 0, 그 다음에 이것도 0. 자, 그러면은 이 판의 축, 즉 피봇이 아래쪽인데 이 아래쪽이 피봇이 000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물체에 만약 피봇이 없다면은 이 물체의 어디를 기준으로 000을 둘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물체의 가운데 중심 여기가 될 건지 아니면 왼쪽 끝, 오른쪽 끝, 뭐 위쪽 판, 뭐 어디가 이 000의 기준이 될지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물체 피봇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봇은 항상 하나예요. 이 물체의 특정 지점이 피봇인데 이 판의 경우에는 이 하단 가운데가 피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00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Z축이면은 이걸 항상 보셔야 돼요. 공간에서는 이걸 봐야 돼요. 위쪽으로 100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로 쭉 올라갔어요. 그죠? 위로 100만큼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본래는 여기 있었는데 Z축으로 100만큼 올렸어요. Z축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100만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100은 너무 높다. 그러면은 50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만큼 올라갔죠. 자, 이번에는 자,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실린더를 이용해서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 아니어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위치를 조정할 거니까. 자, 이렇게 실린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내려도 되고 위로 올려도 되는데 올리는 게 낫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아래 위로 조절할 때 탑에서 보면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탑은 위에서 본 모양이기 때문에 두께 값을 알아차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프런트나 레프트에서 보면은 자,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만들 때는 탑에서 만들지만 눈은 이 프론트와 레프트 또는 퍼스펙티브를 보면서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것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 위치가 픽스 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높이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자,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자, 작업을 종료하기 전에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자, 작업 종료하고 자, 선택 툴 클릭했습니다. 자, 선택 툴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다리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리가 만들어졌고 자, 위에 상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다리를 자, 수정하려면 이제 모디파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모디파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메뉴들이 있습니다. 레디어스 값을 조정해 가지고 좀 더 가늘게 만들 수도 있고 두껍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가늘게만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물체도 중심을 000에 두겠습니다. 000에. 자, 000에 두면은 위에도 000이었고 그 다음에 밑에도 000이에요. 그러면 서로 정확하게 중심을 서로 공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물체와 이물체가 깨끗하게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의 테두리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동그랗게 만들고 싶은데 뭐 동그랗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는 세그먼트를 좀 낮춰도 된다 이러면은 이렇게 값을 내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얘는 이렇게 큰 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줄여도 여전히 동그랗게 보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번에 다리는 뭐 실린더처럼 만들 수도 있지만 원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이것도 탑뷰에서 클릭해서 자, 이렇게 좀 모양이 만들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연습을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고 모디파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들어가니까 변형은 모디파이라고 했죠. 물체를 반드시 선택하고 모디파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라디우스 1이 있고 2가 있고 두 개가 있죠. 자, 1은 어떤 거냐면은 아래쪽 라디우스가 되겠고요. 2는 위쪽 라디우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높이 좀 낮추고 이런 형태의 뭐 받침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요 원의 크기를 똑같이 맞춰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라디우스가 저 5로 맞춰주고 자, 얘도 라디우스를 5로 맞출게요. 그러면 이 크기가 서로 일치가 되겠죠. 얘도 5고 얘도 5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개 선택해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려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위에 이 테이블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일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케일을 배웠다고 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막 줄여버리면은 뭐 모양상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모디파이 들어가서 여기 라디우스에서 수치 값으로 정확하게 작업하는 게 좋아요. 한 40 정도 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40 높이도 4 그 다음에 요거는 라디우스 5 높이는 한 50 조금 위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얘도 높이는 6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값으로 입력해 가지고 17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값 한번 볼까요? 자, Z축으로 54만큼 올라갔네요. 55로 할게요. 자, 이거는 뭐 상관없죠. 그 다음에 얘는 Z축으로 좀 올라갔어요. 당연히 올라가야죠. 서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얘가 그런데 X, Y가 정확하게 0이 아니죠. 이럴 때는 0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직접 0을 이렇게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두 개 있죠.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 가운데를 오른 클릭을 하면은 숫자가 0으로 바뀌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수치 값이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를 오른 클릭하면은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자, 우리가 테이블을 잘 만들었네요. 그죠? 이것을 다 선택해서 자, 모두 선택하는 거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됩니다. 넓게 잡고 전체 드래그 해도 되고요. 컨트롤 A 해도 되고요. 컨트롤 A 해도 되고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선택하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죠? 드래그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 익스플로러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지웠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를 단색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여기 색깔 보이죠? 자, 나무 색깔.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를 안 보이게 해볼게요. F4가 와이어가 안 보이는 거라고 했죠. 자, 일단 테이블만 하나 만들었습니다.